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달 오렌지시 55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총격을 가해 6살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범인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숨진 에이든 군의 장례식도 거행됐습니다. 남가주 고속도로 순찰 때는 지난 21일 발생한 55번 프리웨이 총격 살해 용의자로 올해 24살의 남성 마커스 앤서니 에리즈, 23살의 여성 와인 리를 어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제보를 통해 공개해왔던 용의자 차량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무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각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가운데 두 용의자는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아직 두 용의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2주 넘게 지역사회에 공분을 산 만큼 1급 살인을 포함해 최고 수위로 복수 혐의 기소가 유력합니다. 두 용의자의 인정신문이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당국은 50만 달러까지 올라간 제보 현상금과 관련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용의자 검거에는 일반인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사건 직후 CHP와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는 수백 건에 달하는 차량 내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제보가 쏟아졌으며 이를 통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차량 내 여성 운전자 1명과 남성 1명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범인 검거에 하루 앞선 지난 토요일 요바린다의 칼바리 교회에서는 숨진 6살 소년 에이든 레오스 군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You have honored my son and mourned along with us. Your support has helped tremendously and we're unbelievably grateful. I see you, I hear you, and I thank you for the bottom of my heart for each and every one of you. From the very first day I looked at our newborn, beautiful boy, I felt such a warm tenderness exude from within Aiden. He was the sweetest baby. 유족들은 이번 사건의 참혹함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장례식 영상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성인보다 짧은 길이의 관도, 연체로 예배를 진행했는데 에이든 군이 누워있는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돼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6살 소년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된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 외에도 사건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의 영상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블랙박스 또는 대시캠이라 불리는 영상 기록 장치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지만 정작 아직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점차 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현 주소를 이유수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차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급제동 시 뒤에서 들이받치는 추돌사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트럭을 피하지 못해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 차선을 침범한 차량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측면을 들이받친 사고. 이들은 모두 차량용 블랙박스, 미국에서는 대쉬캠이라고 불리는 주행 기록 장치에 녹화된 영상들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늘 복잡한 일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효과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시간이 줄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소명하기 유용한 점이 블랙박스 장착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요즘에는 서로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겪으시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차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 잘잘못을 가리는 데는 보험사끼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이미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됐지만 미국에서는 아직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며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외국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에요. 외국 분들 4, 한국 분들 6 요 정도로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에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한국과 달리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험료 할인도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손님들께서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면은 차 보험에 대한 할인이 있는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험사 간 분쟁 처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6살 소년을 숨지게 한 총격 용의자가 체포되고 앞서 비비건 총격범도 기소됐지만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차량 총격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에 따르면 어젯밤 9시경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유클리드 스트릿 부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틴트된 창문에 포드 퓨전으로 보이는 다른 차량에서 총탄이 날아들었다고 전했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앞서 토요일에는 어윈데일에서 2건의 프리웨이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 25분쯤 605 프리웨이 남쪽 방면 에로우 하이웨이 인근에서 모터사이클을 몰던 30대 남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13분쯤에는 605 프리웨이 남쪽 방면 로워 아주사 로드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로 인해 BMW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졸업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남성이 가정집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집안에 있던 10살 소년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2시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도심의 대학 캠퍼스 인근 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쇼핑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졸업을 축하하는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식당에서 나왔을 무렵 2대의 차량이 길을 막았으며 이후 갑자기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이 중 3명은 숨지고 5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숨진 3명 중 1명은 인근 교도소에서 일하는 20세의 교도관으로 밝혀졌으며 또 다른 사망자는 용의자의 차량 중 한 대에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나 피해자의 자세한 신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가정집에 총기를 난사해 10세 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저녁 9시 30분쯤 한 남성이 뉴욕 퀸즈의 한 주택에 접근해 8발의 총알을 발사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중 한 발은 10세 소년 저스틴 월리스의 몸에 맞았으며 저스틴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숨진 저스틴은 며칠 후 11살 생일을 맞을 예정으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안에 있던 29살의 남성도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의 추적에 나섰습니다. 디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용의자에 대해 겁쟁이의 행위라고 말하며 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NYPD는 2021년에 들어 뉴욕에서 접수된 총기 사건만 해도 564건에 달했으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올라간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다음 달 20일 직접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조스 CEO는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분짜리 영상과 함께 우주 여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5살 때부터 우주 여행을 꿈꿔왔으며 7월 20일 가장 위대한 도전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n adventure. It's a big deal for me. I invited my brother to come on this first flight because we're closest friends.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로 떠나는 친동생 마크 베이조스는 예비역 소방관이자 뉴욕 자선단체 로빈 후드의 수석 부사장입니다. 베이조스는 다음 달 5일 아마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사임하고 회장으로 물러난 이후 15일 뒤에 우주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 뉴 셰퍼드에 탑승할 예정인데 블루 오리진은 텍사스에서 이미 해당 무인 캡슐로 12회 이상 실험 비행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 측이 앞서 공개한 우주 여행 계획에 따르면 캡슐은 지구 표면에서 약 100km 상공에 도착하고 탑승객들은 이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은 물론 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미세 중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캡슐은 낙하산으로 지구에 귀환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베이조스는 또 다른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제치고 가장 처음으로 민간 우주 여행을 하는 인물이 됩니다. 부동산 재용자 시장은 지난해 2% 이자율을 보이며 주택 소유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자율은 3%대로 올라 재용자 시장이 끝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모기지 이자율이 2%대로 내려 오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2.625%, 15년은 2.1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융자 전문가들은 다시 수입이 생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이 재융자 시기로는 적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자율이 다시 낮아진 것은 정부의 제로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자율을 높였지만 지금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랜더들이 쿠션을 많이 잡아서 샀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이자를 자기네들 룸을 많이 잡았던 거를 지금 안정세에 돌아가면서 마진을 좀 줄이면서 이자가 좀 더 내려온 거죠, 지금. 지난해 직장을 잃어 재융자 조건에서 제외된 주택 소유주의 경우 다시 수입이 생겼다면 재융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재용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시 직장을 얻게 되고 그 인컴이 되니까 수입이 퀄리파이가 돼야지 우리가 용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재용자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 자영업자는 팬데믹으로 수익이 감소해 재용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금 보고와 올 초 소득이 증가했다면 재용자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이 적었다면 수입 증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금 보고 없이 재용자를 받을 수 있는 모기지 프로그램도 이자율이 약 1% 하락했습니다. 한편 투자용 주택융자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주택융자기관 페니메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33%를 투자나 투기용 주택으로 보고 은행 등 융자기관에 7%로 줄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실수요자의 경우 모기지 지출을 계산해 줄일 수 있다면 재용자 시기로 적기지만 소득 증명이 어려운 사람과 투기, 투자용 주택 소유주의 융자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예금 확대와 온라인 뱅킹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체킹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00의 현금과 $50의 무료 체크북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규 또는 기존 은행 이용자로 기존 예치금이 아닌 신규 자금으로 체킹 또는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해 4개월 동안 일정액 이상 잔고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계좌 개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데비카드 구매 결제와 온라인 뱅킹 등록, 이후 전자거래 내역 신청을 한 차례 이상 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뱅크 오브 호프 각 지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